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절음은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모음에 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 거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자음 체계표만 잘 외워두면 사실은 다른 문제들은 다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꼭 자음 체계표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 외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가 되지 않으면 능수능란하게 그걸 응용하거나 좀 어려운 응용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중요한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암기했으면 좋겠고, 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단모음 체계표과 표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 이제 자음 체계표를 배우는데, 그 두 가지는 나중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분절음문에서 자음에서 나오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이제 모음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서 목 안에서 입 안에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입 안에 장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입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기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잇몸도 있을 거고, 입천장도 있고, 목젖도 있고, 뭐 입 모양도 있고, 입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자음이다. 근데 모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자음은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서 목 안에서 입 안에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다 해서 나와 있고, 자음 체계표가 쭉 나오는데 자음은 총 19개의 자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전체 자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자음에 대한 공부는 요 자음 체계표에서 시작해서 자음 체계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이게 소리가 나는 위치예요.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조음 위치라고 얘기하죠. 조음 위치, 소리가 나는 위치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내는 방법은 이걸 조음, 소리를 내는, 소리를 만든다는 의미죠. 조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소리가 나는 위치, 이게 세로축이 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소리를 나는 위치에 양입술, 윗잇몸과 혀끝,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리 입천장, 목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위치들이 옆에 있는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이게 양입술이고 3번과 6번이 혀끝과 윗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 이건 센 입천장,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얘기해요. 센 입천장과 혀 바닥,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여린 입천장, 그리고 8번은 혀 뒷부분. 그래서 여린 입천장과 혀 뒷부분이 닿아서 나는 소리, 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소리를 나는 위치를 받고,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에서 나오는데, 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는데, 안울림 소리를 우리는 무성음이라고 얘기하고요. 한자로 무성음이라고 얘기하고, 울림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얘기해요. 성대를 울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있다. 자,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우리말에, 자, 유성음, 울림 소리가 있는데, 유성음에는 뭐가 있냐면, 모음 전체가 다 유성음이에요. 모음 전체는 다 울림소리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모음 전체는 다 울림소리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자음 중에 여기 나오는 요 네 가지,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거. 우리 이것을 노란 양말이라고 얘기하죠. 노란 양말 해가지고 이렇게 모음 전체와 자음 중에 노란 양말이만 유성음이다. 성대를 울리면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무성음이 있어요. 무성음. 성대를 울리지 않으면서 나는 소리. 그게 자음 전체. 자음 전체에서 빼면 되죠. 뭘? 노란 양말을 빼면 이게 무성음이다. 성대를 울리지 않으면서 난다. 그래서 이 유성음과 무성음, 즉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구분은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꼭 좀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자, 그럼 이제 표를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자음 중에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인데 대부분의 소리들은 다 안울림 소리예요. 이렇게 이런 위치들에서 소리 나는 것들이 안울림 소리다. 그 울림 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이 비음은 코를 울리면서 나는 소리다. 코 안. 목청과 코 안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비음이고, 유음은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소리인데, 성대를 울리긴 하는데 흘러서 나온다. 그러니까 형대를 울리면서 소리가 혀 양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 해서 유음이라고 얘기해요. 르 하면은 혀를 중심에 놓고 이게 바람이 옆으로 새서 나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음과 유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비음에 미음, 니은, 이응이 있다.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는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비음에 이런 게 있다. 나중에 비음하라고 하는 의문의 변동을 배울 건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잘 외워두시고요. 근데 유음에는 리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혀끝과 윗 잇몸자에서 유음에 리을 하나가 있다. 이것도 유음하라고 하는 내용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유음하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울 거니까 유음에 리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각각을 보죠. 이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파열음은 뭐냐면 장이 파열됐다. 뭐 타이어가 타이어 뻥크 났다 하죠. 자,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터졌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요. 뿌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파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찰음부터 보죠. 마찰음은 뭐냐? 마찰음은 좁은 통로를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나는 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빠지는 소리죠. 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이 쓱쓱 빠지는 소리가 마찰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찰음은 뭐냐?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소리다. 그래서 파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당연히 앞에 부분에서는 살짝 막혔다가 이제 바람 빠진 소리. 해서 앞엔 살짝 막히지만 살짝 막혔다가 터지면서 바람 빠진 소리. 그러니까 파열음과 마찰음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이제 파찰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사 소리의 성격에 따라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사 소리가 뭔지, 된 소리가 뭔지, 거센 소리가 뭔지 모르면 뒤에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예사 소리는 뭐냐? 가장 부드럽고 순한 소리다. 보통의 소리다.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이 있고, 부드그, 그 다음에 예스, 요거 뭐 지읒도 있고, 시읒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사 소리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사 소리 있고, 된 소리는 뭐 쌍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좀 강하고 단단하게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뿌, 뜨, 끄, 쯔, 스 이런 것들이 된 소리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거센 소리는 프, 트, 크, 츠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가장 거칠고 강한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거칠게 나는 소리죠. 뿌, 트, 크. 근데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 의문 현상을 축약 현상에서 배우게 되는데, 요 예사 소리들 있잖아요. 요 예사 소리들의 히읗 소리를 더하게 되면 이제 그게 거센 소리가 된다. 예를 들어 비읍에다가 히읗을 더하면 피읍이 된다. 기역에다가 히읗을 더하면 히읗이에요. 자, 히읗을 더하면 키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사 소리에 거센 소리가 히읗 소리가 더해지면 거센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소리가 나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요것들 잘 봐두시고 소리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함정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의문의 변동을 배우는데 이건 뭐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달라진다, 혹은 이건 소리를 내는 위치가 달라지는 의문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각의 소리들이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히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얘기하면, 세로축이 소리를 내는 방법인데, 이 소리를 내는 방법, 그러니까 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발음하기가 힘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비읍과 미음은 같이 발음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밥, 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밥, 물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밥, 물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게 우리가 발음상으로 어떻게 되냐?
밤물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밤물. 그러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비음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같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음 체계표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모음 체계표와 이번 시간에 자음 체계표에서 요 단모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고 한번 외울 때 제대로 외워 놓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